490쪽에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행강제금의 이행강제금이라는 종전의 가토료나 벌금이 가지는 일회성 처분보다 더 강한 처분으로서 위반된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처분을 한다. 이래 부과 이후에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는 과태료와 달리 위반자가 이행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행강제금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건축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위반하면은 위반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위반자가 있겠죠. 자, 위반자에게는 처벌을 합니다. 자, 위반 정도가 심할 때 허가 없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은 형벌로 처벌합니다. 뭐 징역이나 금고, 벌금 이런 것을 부과해요. 예를 들어서 위반한 건축물, 허가 없이 불포로 진 건축물에서 사람이 사상자가 났다. 그럼 징역이에요. 또 건축물 건축하면서 가실로 사람이 다치게 했다. 그럼 금고예요. 그리고 위반이 되면은 대부분 뭐 때리냐? 벌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는 행정 질서벌로 처벌하는데 이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위반자는 행정 형벌이나 행정 질서벌로 처벌을 합니다. 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라, 철거명령 같은 이런 시정명령이 나가는데 이 시정명령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심리적이고 금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제도로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언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 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반자 같은 경우에 돈으로 벌금 부과할 수 있죠. 심할 때는. 또 경미할 때는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부과를 할 경우에 미납을 하죠. 미납을 하면은 벌금액만큼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벌금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벌금 부과되면 무조건 내죠. 빚을 냈으면 됩니다. 왜? 우리는 강제 노역을 하러 가면은 뭐 해야 되느냐? 그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똥기저귀 있죠. 그거 더러운 거 다 해야 돼요. 그럼 하루 일당 얼마 주느냐? 최저임금 줍니다. 그래서 만약 벌금 1,000만 원 안 냈다. 돈이 없어서 몸으로 띄운다.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모 교도소로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8시간 일하죠. 그러면 하루 일당 10,000원이면 최저임금은 8만 원. 그럼 8만 원을 다 벌금액에 감해주느냐? 아닙니다. 밥 3끼 묵죠. 또 잤잖아 또. 밥값 숙박비 제한합니다. 제하면은 3만 원 내지 4만 원만 이 금액에서 까져요.
그리고 밤에 곱게 잡니까? 제일 수감 있는 마른 방에다 넣어보죠, 일부러. 예, 일부러 교도소에 걸어 넣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처음에 신고시켜야 되죠. 한 30명 그게 있는데 신고시 딴 게 없습니다. 기사대기 맞아야 돼요. 30명한테 맞습니다. 머리 이래 퉁퉁 붙죠. 그럼 교도관이 옵니다. 너지 빨리 전화해라. 이 돈 내고 여기 있지 마라. 자, 그렇게 맞는데 있겠습니까? 전화 걸어가 돈 빌려내고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이나 정치인들은 자, 수백억, 수천억씩 벌금 넣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강제노역 갑니다. 자, 그 사람들은 똥기저귀 빤다?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자, 그게 아침에 출퇴근해요, 저녁에. 그래서 딱 가면은 독방에 딱 앉아서 봉투 접습니다. 노란 봉투 아시죠? 서류봉투. 그거 접어요. 예. 그거 딱 접고, 자, 점심은 뭐 식사는 시켜 먹죠. 예. 노란 봉투 딱 접으면 하루 8시 안 접으면은 얼마까지입니까? 그거는 최저임금 적용 안 합니다. 예. 자, 수백억 내야 된다. 그러면 하루 일하면은 몇 억씩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리나라 잘못된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벌금 안 내고 강제노역 갑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하면은 몇 억씩, 몇십억씩 감해져요. 자, 그리고 몸으로 떼고 논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들 결국 강제노역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들 위해서 법을 이렇게 안 고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금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야 됩니다. 예. 가태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가태료는 벌금처럼 강제노역 안 시킵니다. 이거는 망신을 주죠. 망신. 예. 언제? 집 살 때, 차 살 때, 해외여행 갈 때. 그래서 부부 개모임으로 유럽에 해외여행 갑니다. 15박 16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출국 심사 받죠. 밑에서 빨간 불이 바짝바짝합니다. 그러면 딱 과태료 안 내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직원이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일행 중에 꼭 하나 따라오죠. 오지 마라 해도 따로 와요. 뭐 하노 싶어 옆에 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은 뭡니까? 당신 가태료 이마에 안 냈으니까 내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태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 끊죠. 그러니까 나갑니다. 그러면 그 15박 16일이 여행이 즐겁습니까? 그거 한 사람이 내 이야기하죠. 저거 가태료 안 내가 망신을 당합니다. 자, 그럼 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저같이 강제노역을 시킨다든지 또 망신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시정명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그 사람이 재산 있죠. 그걸 계속 징수해 나갑니다. 시정명 이행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하느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부과해요. 자, 첫째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 그 다음에 무허가, 무신고한 건축물은 위반 정도가 심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부과하느냐?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표준 건축비를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곱하기 위반 면적을 곱하고 여기 또 곱합니다. 대통령이 정한 비율을 곱하는데
무허가일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건폐율을 초과한 건축물은 100분의 80을, 자, 그 다음에 무신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고 이 금액에 또 곱합니다. 뭘 곱하느냐? 가중 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중은 100분의 100. 어떨 때 가중이 되느냐? 영업 목적이 나든지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든지 이러면 가중이 됩니다. 이 금액에 100분의 100을 플러스 시켜요. 플러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축물 100제곱미터를 무허가로 지었어요. 아예 허가 받지 않고 지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자, 그러면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자, 표준 건축비죠. 그래서 평당, 자, 한 3,400 나옵니다. 건축비가. 그러면은 1제곱미터면 평당, 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꼴 정도 돼요. 예, 50%는 얼마? 50만. 자, 50만 원 곱하기 위반 면적이 얼마? 100. 얼마입니까 벌써? 5천만 원 아닙니까? 여기다가 뭐가로 받았죠? 100분의 1, 100분의 100, 1 곱하면 5천만 원. 자, 그러다가 여기다가 영업 목적이 있죠? 요 금액만큼 가중됩니다. 한 배가. 5천만 원. 한 번 부과할 때 얼마? 1억 부과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년에 이거 몇 번 부과할 수 있느냐? 2회 내 부과합니다. 1년에 2번까지 부과합니다. 자, 2억 정도 부과시켜 버리면, 자, 여기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 압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당히 되겠죠. 이 시험 능력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위반 건축물일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자, 표준액, 표준 건축비에 100분의 10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요만큼 정축을 했어요. 불법 정축을 했다. 줄적 정축된 게 요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시가 표준 한 3천만 원 들었다. 여기에 10%는 얼마? 예, 300만 원씩 부과치. 그럼 이거 철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해서 심리적, 금전적 압박을 하는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이행강제 부과라고 되어 있죠. 부과권자는 허가권자인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이행강제를 부과하는데, 자, 그게 박사의 기억에 줄칩니다.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 줄칩니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줄쳤어요. 이게 위반 정도가 심하다 이 뜻이에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줄칩니다.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대통령이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에다가 비율을 곱해라 이 말이죠. 그 비율 1, 2, 3, 4 갈로 묶고 보면 돼요. 건폐율 초과할 때는 얼마?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는 100분의 90. 허가받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100.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7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자, 줄칩니다. 건축물이 일외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자, 기타 위반이다 이 뜻이에요. 자, 밑에 줄에 줄칩니다. 시가 표준액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자, 줄칩니다. 연면적 갈로 떼놓으시고 60점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이의 니은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즉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부과 금액을 2분의 1로 어떻습니까?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주거용 건축물은. 자, 밑에 박스는 보실 거 없고, 자, 양갈비에 이행강제 가중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지 위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금액을 줄칩니다.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자체 조례가 정한 금액에 바에 따라 가중하여한다. 줄쳤어요. 자, 하여한다 해서 무조건 가중해라는 뜻이죠. 영업 목적이나 상습지 위반일 때는 이 금액의 100분의 100을 가중해라. 한 배를 더 가중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위반 가중 사유는 1번 임대영리 목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자, 용도 변경했다. 그게 줄치고 위반 면적이 얼마 초과해야 된다? 5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는 가중됩니다. 2번 임대영리 목적으로 줄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정축을 했다. 역시 50제곱미터 초과해야 가중됩니다. 3번에 임대영리 목적으로 자, 줄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 단 갈란에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칩니다.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가중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가중시킵니다. 최대 한 배를 더 가중시켜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과전 사전 계고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사전에 문서로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서에 한 요식행위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할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한, 이재기 방법, 이재기 기간 등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되고 부과 횟수 허가권자는 최초 시행령이 있은 날 기준으로 해서 줄칩니다. 1년에 몇 회 이내? 2회 이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하는데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2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의 중지, 허가권자는 자, 줄칩니다. 시행령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는 어떻게 합니까? 징수합니다. 자, 강제징수. 허가권자는 이행강제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벌금과 다르게 벌금은 강제동역시키죠. 과태료는 망신준다 그랬죠. 이행강제는 무조건 그 사람이 재산이 어떻습니까? 강제징수해줍니다. 자, 밑에 이행강제 부과에 대한 특례는 자,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자, 옆에 가서 행정대집행법 적용 특례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찾았습니까? 자,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496조에 가면은 행정형벌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의 주요한 사항만 딱 봤습니다. 제5편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법은 여러분 시험에 7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자, 7문제가 출제되고, 여기도 뭐 쓸데없는 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좀 국회 쪽에서 이 쓸데없는 법을 좀 다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법.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택법에 주택 규제를 상당히 몇 년 동안 심하게 했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잖아. 더 올라갔잖아요. 금리 올라쁘니까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쳐버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전 정부에서 금리 올리면 쉽게 가격이 떨어진다 알면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제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만 올려놨죠. 뭐 할 목적으로? 세금 걷기 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법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주에 주택법 합니다. 자, 그리고 3월달 첫째 주에는 농지법 합니다. 농지법은 1, 2, 3, 4 넉 달 중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마칩니다.